이번 영상은 나다움 설계를 위한 두 번째 단계인 잡음 제거입니다. NEED 프레임워크는 욕구를 분석하고 소통을 방해하는 잡음을 제거하면 움츠러들었던 에너지가 차오르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때 자신이 원하는 욕구를 위해서 몰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또 그 몰입의 열정을 일상의 루틴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NED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난 영상에 이어서 잡음 제거 시리즈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을 떠올려 보시면 아침에 잠깐 스마트폰을 열었던 그 순간을 기억나시나요? 사실 그저 별것 아닌 습관적인 행동, 또 메시지 하나를 확인했을 뿐인데 미국의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캠퍼스의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이 가까이에 있기만 해도 우리의 인지 능력이 유의미하게 감소한다고 합니다. 시야에서 스마트폰이 있는 것만으로도 뇌는 주의력을 잃고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을 수는 없지만 일상에서 필요할 때 내가 스마트폰과 AI를 활용하는 것과 습관적으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손을 뻗어서 계속 울리는 알람, 끝도 없는 뉴스 피드를 보다 보면 하루가 끝날 때쯤엔 내가 주체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떠내려간 듯한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걸 주의하자는 이야기입니다. 2015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연구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간의 집중력이 평균 8초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심리학회 논문들을 보면 평균 40초 내외라고 하지만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심지어는 8초라고 나온 적도 있습니다. 붕어가 9초라고 하거든요. 근데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면은 그렇게 집중력이 초 단위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경고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내 삶을 방해하는 디지털 잡음과 비교 잡음을 줄이고 뇌를 쉬게 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옆에 두기만 해도 우리의 뇌는 신경이 분산된 상태가 된다고 했잖아요. 이는 인지자원 분산이라는 현상인데 뇌의 한정된 주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예전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우리 뇌에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DMN이라는 특별한 기능적 신경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이는 해마, 내측 전전두엽 피질, 후대상 피질 등의 여러 영역이 연결된 회로입니다. 이 네트워크는 외부의 과업이나 특별한 자극이 없을 때 활성화된다고 해서 디폴트 모드, 기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중할 때는 DMN 활동이 억제되고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이때 자기 성찰, 또 과거의 기억을 회상하거나 미래를 상상하거나 긍정적으로는 창의적 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DMN은 우리 뇌가 경험을 종합하고 내부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스탠퍼드 대학 연구진은 이 DMN이 활성화될 때 우리가 직관과 창의성을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끝없이 울리는 알람음과 SNS 알림은 이 뇌의 자연스러운 휴식 상태를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꾸준한 잡음은 DMN의 정상적인 활성화를 방해해서 정신적 피로도를 높이고 또 코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그러니까 뇌가 좀 쉬고 멍한 상태로 있어야 물론 이때 필요 없는 지나친 과거를 회상한다거나 또 지나친 자기 성찰로 인해서 머리가 복잡하고 미래의 걱정으로 이어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긍정적인 면이 창의적 사고가 활발해지고 경험을 종합하고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만든다는 것은 뇌를 회복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계속 디지털 알림과 또 불필요한 쇼츠 영상으로 시간을 보내다 보면 뇌가 그럴 여유가 없겠죠. 그래서 뇌가 진정으로 쉬기 어려워지고 장기적으로는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정서 불안정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신호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여러분의 뇌는 이미 경고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 없이 5분도 버티기 힘들다. 샤워 중에 떠오르던 좋은 생각이 사라졌다. 또 브라우저 탭을 다 닫아도 머릿속이 복잡하다. 이런 SOS 신호가 등장하면 이제는 정말 멈춰야 할 때입니다. 지금 저랑 바로 한번 해볼까요? 화면에서 눈을 떼고 소리만 들으시면서 창밖을 10초만 바라보십시오. 이 작은 행동이 여러분 뇌에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자연을 바라보는 행동은 뇌파를 안정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줄이며 DMN의 정상적인 활성화를 돕습니다. 이제 5분만 투자해 DMN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 곳을 바라보며 눈과 뇌에 긴장을 풀어주세요. 뇌는 멀리 있는 풍경을 볼 때 자동으로 휴식 모드로 전환합니다. 편안한 음악을 들으시면서 오랜만에 햇살의 무게도 느껴보시고 감미로운 바람의 터치도 섬세하게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한번 물끄러미 바라보며 그 안에 그리운 사람, 생각나는 사람의 미소 띤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또 손을 살포시 들어서 안녕, 잘 지내지, 보고 싶다 라고 속삭여 봅니다. 이제 조금 멍한 상태를 유지해 보십시오. 혹시 집안에 계시다면 단순한 신체 활동을 할 때라도 핸드폰을 잡지 않는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화장실 갈 때도 핸드폰을 갖고 가고 설거지 할 때도 빨래를 갤 때도 그 짧은 시간 동안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는 습관을 놓아 보시고 그때 멍한 상태에서 자동으로 떠오르는 큰 고민이 없으시다면 괴로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켜지는 상황이 아니라면 조금은 멍한 시간을 일상에 조금씩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고 간단한 신체 활동을 할 때 천천히 깊은 호흡을 하면서 호흡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단순한 움직임은 몸과 뇌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내면의 잡음과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종이에 낙서를 하시거나 좋아하는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창의력을 깨워보십시오. 이 과정은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여 긍정적인 기분과 몰입도를 높여줍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 어떤 활동이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틈을 만들어 이러한 활동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2번 깊게 숨을 쉬어볼까요? 이 1분이 뇌에 휴식을 주는 시간입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내 뇌가 쉴 시간이다. 그래, 너 좀 쉬어. 이렇게 다독이며 뇌를 안정화시키기 바랍니다. 어떠세요? 조금 더 편안해지셨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뇌가 안정이 되면 정말 평화롭죠.
하지만 이 평온한 상태가 하루 종일 지속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나의 고요함을 깨트리는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많습니다. 비단 옆에서 들리는 소음이나 집중을 방해하는 잡담만이 잡음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울리는 스마트폰 알림이라든가 또 이메일, 카톡, 메시지처럼 디지털 잡음도 일의 맥락이나 집중을 흐트러 놓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알림 하나가 방해가 될까요? 이건 단순히 의지력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알림 소리는 우리 뇌의 도파민을 자극해서 이게 무슨 중요한 소식일까라는 기대감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과정이 반복되면 알림 소리만 들어도 자동으로 폰을 확인하게 되는 조건 반사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게 뇌가 계속 긴장하면서 우리의 에너지를 조금씩 소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중하기 어려워지는 과학적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제 우리 일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디지털 잡음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 텐데요. 커뮤니케이션 모델인 SMCR 모델과 또 여기에 피드백 모델도 살짝 섞어서 이 잡음들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SMCR 모델을 간단히 설명하면 S는 메시지를 보내는 주체, 우리가 대화를 했을 때 메시지를 보내는 주체가 있고 또 메시지 내용, 전달되는 내용이 있고 메시지가 전달되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메시지를 받는 수신자, 리시버가 있습니다. 여기에 피드백 모델을 더해서 메시지를 받은 후에 우리의 행동과 에너지 점수도 넣어서 우리가 메시지를 보고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원 소스가 되는 거는 회사 단톡방, 그 다음에 친구들 모임방, 가족방, 이러한 정보원 소스가 있죠. 그리고 그 메시지는 각각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채널 같은 경우도 푸시 알림, 또 배지 숫자, 진동,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전달되게 하는지 그건 여러분이 선택을 하셨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리시버로서의 반응을 보면 집중했던 일을 멈추고 즉시 확인하시는 분도 계시고 30분 동안 연관된 정보를 찾아보시는 분도 있고요. 또 단톡방의 경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체크하면서 나의 응답을 고려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피드백 모델을 좀 더 적용을 해보면, 그러니까 상황, 행동, 영향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단체 카톡에서 회식 일정이 올라온 경우, 카톡이 올라온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건데요. 회사 단체 카톡에서 회식 일정이 올라왔다. 행동은 그 알림이 와서 하던 일을 멈추고 확인했다. 그 영향으로서는 그 결과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업무 효율이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피드백 모델을 적용해서 카톡이 왔을 때 나의 행동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또 다른 잡음 요소로서 업무 메신저 압박을 예로 들 수 있을 겁니다. 정보원은 슬랙, 잔디, MS팀 같이 기업에서 많이 쓰는 어플이 있고요. 또 그 메시지는 어떠하고 채널은 데스크톱 알림이라든가 모바일 푸시 어떤 식으로 오는지 그걸 기입을 하시면 되고요. 리액션은 심장이 쫄깃해짐, 또 즉시 답변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크게 느낌, 퇴근을 했는데도 계속 확인하고 있음, 이런 경중에 따라서 에너지가 얼마나 소진됐는가를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피드백 모델을 적용을 해보면 업무 메신저에서 전체 메시지를 받았을 때가 상황이 되겠죠. 그때의 행동은 긴장하며 즉시 메시지를 확인하고 답변을 준비했다. 또 그로 인한 영향은 스트레스가 커지고 퇴근 후에도 마음이 편치 않아 휴식이 부족했다. 이런 식으로 피드백 모델을 적용해서 상황을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 메시지를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또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돕지만 과도하면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는 잡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인 디지털 잡음으로 SNS
비교 지옥을 들 수가 있습니다. 뭐 그 소스는 여러분이 이제 어떤 SNS를 하시는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뭐 트위터 이런 것들이 있겠죠. 주로 보시는 메시지, 뭐 해외 여행 사진, 부자 되기 영상, 정치 쇼츠, 좋아하는 연예인의 어떤 일상, 뭐 이런 것들이 메시지로 뜰 겁니다. 그리고 피드 알림이라든가 스토리 업데이트 표시, 뭐 이런 것들이 채널이 되겠죠. 리시버로서의 리액션을 보면 내 일상과 비교하며 위축됐다. 또 의미 없는 스크롤에 1시간을 보냈다.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이걸 피드백 모델을 통해서 이 상황을 정리를 해보면 SNS에서 친구의 해외 사진과 성공 스토리를 볼 때 행동은 내 생활과 비교하며 기분이 나빠지고 계속 피드만 무의미하게 넘겼다. 영향은 자존감이 떨어지고 무기력함을 느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건 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피드백 모델을 적용해서 잡음 상황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SMCR 커뮤니케이션 모델과 피드백 모델을 통해서 우리 일반적인 한국인들이 겪는 일상 속 디지털 잡음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쯤은 여러분의 일상을 이 SMCR 모델과 피드백 모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그냥 무의미하게 흘려보내고 시간 아깝다, 오늘 또 이렇게 흘러가네, 뭐 이런 건 알지만 구체적인 감정을 기록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객관화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디지털 잡음을 좀 인지하시고 꼭 필요한 메시지에만 에너지를 쏟으며 더 건강한 디지털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해보실 분은 에너지 점수는 마이너스 3점, 플러스 3점까지 또는 마이너스 5점에서 플러스 5점까지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어디서 주로 그 메시지를 제공받고 어떤 메시지를 주로 보고 또 어떤 채널을 통해서 또 나는 그때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고 나의 에너지는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정리해 보시면 한눈에 내 에너지를 많이 뺏어가는 잡음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5개 정도를 적고 나면 여러분의 패턴이 보일 겁니다. 언제 가장 많은 잡음이 노출되는지, 또 어디서 오는 잡음이 가장 스트레스인지, 또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 편인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면 해결책도 구체적으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자각입니다. 우리가 SMCR 점검을 하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인데, 예를 들어 내가 오전 10시경에 슬랙 알림 때문에 매번 집중이 깨지는구나, 또는 인스타그램 비교 자극이 내 에너지를 마이너스 2점씩 깎아먹고 있구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면 가장 에너지를 많이 뺏는 잡음 한두 개부터 차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검을 3, 4일만 해봐도 놀라운 발견이 있을 겁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잡음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만 해도 큰 성과가 있습니다. 특히나 특정 시간대, 특정 앱에서 반복적으로 에너지가 소모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면 성과는 더 큽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내게 정말 필요했나를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90% 이상의 정보들이 실은 정보라기보다는 정보라는 이름으로 다가온 잡음인 겁니다.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하지 않다는 걸 깨닫는 순간 조절할 수 있는 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잡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외부의 소음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과 집중을 흐트러뜨리는 그 모든 신호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현대인들의 가장 큰 잡음인 정보 과부하와 디지털 피로가 어떻게 우리 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지, 그리고 이것이 왜 단순한 의지력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시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잡음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해서 에너지 관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5러 몰입 유형별로 더 구체적인 디지털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 하단 설명란에 구글 문서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도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이 자료는 열정너를 위한 목표 중심 앱 정리법, 또 협력너를 위한 소셜 미디어 균형 전략,
안정러를 위한 루틴 기반 디지털 환경 설계 등등 여러분의 유형에 딱 맞는 실전 가이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아는 것보다는 눈으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정보를 노트에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 예고입니다. 그러니까 잡음에는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자아라는 굉장히 교묘한 잡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 내가 뒤처지고 있는 건 아닐까? 또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정작 내가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잡음 시리즈 2탄으로 구성해 봤습니다. 간단히 내용을 보면 한국 사회에서 독특한 그 비교 문화가 어떻게 우리의 선택을 왜곡시키는지, 또 승인 욕구, 인정 욕구와 자존감을 착각하게 만드는 심리적 함정들에 대해서, 또 남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만듭니다. 나다운 삶을 디자인하세요.